미국 블록체인 협회 정부 관계 디렉터 론 해먼드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고 이를 발표한 시점을 고려해 볼 때 SEC가 실제로 겨냥한 것은 거래소들이 아닌 의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갠슬러는 과거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 직전마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규제를 촉구하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내놨다. SEC 역시 비슷한 시점에 암호화폐 제재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놓고는 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도 하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안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기 직전에 코인베이스를 제소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코인베이스 제소는 SEC가 의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목적이 분명하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는 만큼 SEC가 비슷한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하원의원 리치 토레스는 SEC의 코인베이스 소송은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 하원 의원 공청회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의 규제 법안 회의 날짜를 잡기만 하면 SEC 위원장 갠슬러는 청문회 바로 앞서서 이 같은 큰 집행들을 입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으며 청문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이것은 모독이겠죠. 암호화폐를 두고 엄청난 정치적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타도하겠다 그러고 있지만 뒤로는 과연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바이낸스 창평자오 CEO도 최근 시장을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창평자오의 이런 언급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는 발언이 될 수도 있겠죠. 수많은 뒷거래, 퍼드 뉴스들로 인한 공포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코인 시장은 주춤하고 있지만 리플은 아주 잘만 버텨지고 있습니다. 곧 FOMC 금리 발표도 나오죠. 아침에 보니까 100%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얘기하더라고요. 데일리 허들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인 억만장자 투자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아 소셜 캐피탈 창업자죠. 그가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국 SEC의 암호화폐 업계 집행 조치는 이전 실수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정치적인 집행이라고 말하고 있죠.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적인 이유가 작년 파산한 FTX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SEC의 집행 조치는 계속될 것이며 지금은 거래소를 저격하고 있지만 좀 지나면 커스터디 서비스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내다봤고 이에 따라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모든 기업, 펀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 규제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심한 규제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리플 상폐해라. 이 정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SEC의 규제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SEC는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있죠. SEC의 집행 방식은 그 누가 봐도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 단톡방에서 분석해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전 미국 뉴욕 남부지방 검찰청 부서장이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뉴욕 사무소의 책임자였던 조지 카넬로스의 법무팀에 합류시켰다. 꽤나 비싼 몸값을 주고 영입했겠죠. 엄청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는 이를 두고 바이낸스가 형사 기소에 대비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SEC 소송의 핵심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CEO인 창평자호가 미국 사업을 비밀리에 운영했다는 것과
자체 디지털 통화인 바이낸스 코인 BNB와 바이낸스 USD, BUSD를 비롯해 기타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는 것이고, 또한 바이낸스와 창평자오가 미국 연방금융법을 피하기 위해 두 개의 회사 밤 매니지먼트, 밤 트레이딩을 설립했다는 것, SEC의 형사 기소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라고 말했다. 창평자오 정말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세계 1위 거래소의 CEO입니다. 최근 창평자오는 퍼드 뉴스들을 믿지 말아라, 수많은 악재들, 그리고 추측성 기사들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수많은 음모론들이 난무하고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집행으로 인한 규제 또한 그들의 작정일 수 있겠죠. 창평자오는 시장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지만 뒤로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위해 홍콩을 이용하고 있죠. 중국 관련 데이터들은 나오면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될 정도입니다. 정말 예측하기 힘든 분위기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우려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해시레이트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죠? 해시레이트는 암호화폐의 채굴 작업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성능 측정 단위입니다. 해시레이트는 초당 해시 연산 횟수로 측정되며, 해시 연산은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채굴 해시레이트는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또는 채굴 장비의 연산 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채굴 해시레이트는 채굴자의 수, 그리고 사용되는 채굴 장비의 성능, 암호화폐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난이도는 네트워크 전체의 해시레이트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니까, 그리고 해시레이트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상승하고 채굴 난이도가 증가하겠죠. 글래스노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7일 평균 채굴 해시레이트는 381 해시레이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해시레이트 상승은 채굴자들이 더 많은 기계를 네트워크에서 가동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죠. 채굴자들이 현재 블록체인에서 채굴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시레이트가 하락한다면 일부 채굴자들이 블록체인의 이탈을 암시하겠죠. 자, 규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미래는 계속 밝고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미래에 분명히 가치가 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죠. 해시레이트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것만 봐도 시장의 불확실성과는 상관없이 블록체인의 미래, 리플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이 이번 달 규제 샌드박스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오디 은행, 시암 상업은행, ECEP 등 3개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협력하며 최대 10,000명의 사용자가 참여해 8월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2년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됐으며, 각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체 앱을 출시한 상황이다. 전 세계가 CBDC 관련해 난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라고 보셔도 되겠죠. 싫어도 종이화폐는 멀지 않은 미래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CBDC 플랫폼을 출시한 리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리플의 가격이 다시 올 수 있을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당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 사이트를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고 싶으신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요.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차근차근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코인 시장에서 세력 고래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 없이 매일같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그런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고 있고요.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부터 논할 수 없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시장의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하루 늦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방향 잡으실 때도 대응하기도 상당히 좋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도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다 확인할 수 있고요. 한글로 리플이라고 쳐도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다 분석해서 아침마다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까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여기는 안 보이지만 상단에 공시 사이트 5곳이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접속해서 들어가 보시고 또 스마트폰에 저장해 주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해 보신다면 좋겠죠.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내용들을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상당히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미국 블록체인 협회 정부 관계 디렉터 론 해먼드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고 이를 발표한 시점을 고려해 볼 때 SEC가 실제로 겨냥한 것은 거래소들이 아닌 의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갠슬러는 과거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 직전마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규제를 촉구하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내놨다. SEC 역시 비슷한 시점에 암호화폐 제재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놓고는 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도 하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안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기 직전에 코인베이스를 제소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코인베이스 제소는 SEC가 의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목적이 분명하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는 만큼 SEC가 비슷한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하원의원 리치 토레스는 SEC의 코인베이스 소송은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 하원 의원 공청회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의 규제 법안 회의 날짜를 잡기만 하면 SEC 위원장 갠슬러는 청문회 바로 앞서서 이 같은 큰 집행들을 입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으며 청문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이것은 모독이겠죠. 암호화폐를 두고 엄청난 정치적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타도하겠다 그러고 있지만 뒤로는 과연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바이낸스 창평자오 CEO도 최근 시장을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창평자오의 이런 언급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는 발언이 될 수도 있겠죠. 수많은 뒷거래, 퍼드 뉴스들로 인한 공포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코인 시장은 주춤하고 있지만 리플은 아주 잘만 버텨지고 있습니다. 곧 FOMC 금리 발표도 나오죠. 아침에 보니까 100%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얘기하더라고요. 데일리 허들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인 억만장자 투자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아 소셜 캐피탈 창업자죠. 그가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국 SEC의 암호화폐 업계 집행 조치는 이전 실수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정치적인 집행이라고 말하고 있죠.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적인 이유가 작년 파산한 FTX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SEC의 집행 조치는 계속될 것이며 지금은 거래소를 저격하고 있지만 좀 지나면 커스터디 서비스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내다봤고 이에 따라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모든 기업, 펀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 규제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심한 규제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리플 상폐해라. 이 정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SEC의 규제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SEC는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있죠. SEC의 집행 방식은 그 누가 봐도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 단톡방에서 분석해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전 미국 뉴욕 남부지방 검찰청 부서장이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뉴욕 사무소의 책임자였던 조지 카넬로스의 법무팀에 합류시켰다. 꽤나 비싼 몸값을 주고 영입했겠죠. 엄청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는 이를 두고 바이낸스가 형사 기소에 대비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SEC 소송의 핵심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CEO인 창평자호가 미국 사업을 비밀리에 운영했다는 것과 자체 디지털 통화인 바이낸스 코인 BNB와 바이낸스 USD, BUSD를 비롯해 기타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는 것이고 또한 바이낸스와 창평자호가 미국 연방금융법을 피하기 위해 두 개의 회사 밤 매니지먼트, 밤 트레이딩을 설립했다는 것. SEC의 형사 기소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라고 말했다. 창평자호 정말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세계 1위 거래소의 CEO입니다. 최근 창평자호는 퍼드 뉴스들을 믿지 말아라. 수많은 악재들 그리고 추측성 기사들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수많은 음모론들이 난무하고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집행으로 인한 규제 또한 그들의 작정일 수 있겠죠. 창평자원은 시장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지만 뒤로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위해 홍콩을 이용하고 있죠. 중국 관련 데이터들은 나오면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될 정도입니다. 정말 예측하기 힘든 분위기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우려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해시레이트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죠? 해시레이트는 암호화폐의 채굴 작업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성능 측정 단위입니다. 해시레이트는 초당 해시 연산 횟수로 측정되며 해시 연산은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채굴 해시레이트는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또는 채굴 장비의 연산 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채굴 해시레이트는 채굴자의 수 그리고 사용되는 채굴 장비의 성능, 암호화폐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난이도는 네트워크 전체의 해시레이트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니까 그리고 해시레이트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상승하고 채굴 난이도가 증가하겠죠. 글래스노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7일 평균 채굴 해시레이트는 381 해시레이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해시레이트 상승은 채굴자들이 더 많은 기계를 네트워크에서 가동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죠. 채굴자들이 현재 블록체인에서 채굴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시레이트가 하락한다면 일부 채굴자들이 블록체인의 이탈을 암시하겠죠. 자, 규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미래는 계속 밝고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미래에 분명히 가치가 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죠. 해시레이트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것만 봐도 시장의 불확실성과는 상관없이 블록체인의 미래, 리플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이 이번 달 규제 샌드박스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우디 은행, 시암상업은행, ECEP 등 3개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협력하며 최대 10,000명의 사용자가 참여해 8월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2년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됐으며 각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체 앱을 출시한 상황이다. 전 세계가 CBDC 관련해 난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라고 보셔도 되겠죠. 싫어도 종이화폐는 멀지 않은 미래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CBDC 플랫폼을 출시한 리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리플의 가격이 다시 올 수 있을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당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 사이트를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고 싶으신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요.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차근차근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코인 시장에서 세력 고래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 없이 매일같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그런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고 있고요.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부터 논할 수 없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시장의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하루 늦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방향 잡으실 때도 대응하기도 상당히 좋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도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다 확인할 수 있고요. 한글로 리플이라고 쳐도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다 분석해서 아침마다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까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여기는 안 보이지만 상단에 공시 사이트 5곳이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접속해서 들어가 보시고 또 스마트폰에 저장해 주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해 보신다면 좋겠죠.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내용들을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상당히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